198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번 일본 신주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3월 30일 오전 10시경 어느 호텔에 남녀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자가 나오지 않자 데스크 직원은 방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중년 여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시체는 교살된 채 죽어 있었으며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4월 25일 또 다른 호텔에서 일어납니다. 오전 9시쯤 남녀가 함께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으나 1시간 후에 남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호텔 직원이 방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땐 20대 초반의 여성이 팬티 스타킹으로 교살되어 사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옷이라고는 목욕 가운 하나뿐이었고 의류품이라고는 액세서리와 샌들, 담배, 라이터밖에 없었으며 그녀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번 사건 역시 호텔에서 일어납니다. 6월 14일 오전 6시 30분경 또다시 남녀가 함께 체크인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먼저 나갑니다. 이번에도 남겨진 여성은 스타킹에 목이 감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혼수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탤런트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으며 사건 전날 약혼자에게 연극 관계자를 만났어 나도 탤런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3번이나 비슷한 방식의 사건이 발생하자 도쿄 이외 지방신문과 월간지에도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입니다. 역시나 호텔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6월 25일 오후 11시경 한 여성이 공격을 당했다며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체크인을 하고 들어온 남자에게 목을 졸렸으나 격한 저항으로 겨우 살아남았고 남자는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을 갈취하고 호텔 요금도 내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범인은 게임센터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노려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함께 호텔로 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살인 미수로 그쳤고 이전 3건의 범행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일 범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호텔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직원의 기억이 흐릿한 탓에 몽타주도 그리지 않았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이후 재조명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범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호텔은 모두 가까운 위치에 자리에 있었고 모든 범행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각성제입니다. 부검 결과 살해된 3명의 피해자에게서 각성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주사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호흡 기관으로 들이마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살해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스타킹이나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다는 점이 정황상 동일범일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호텔 직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용의자의 모습은 젊은 남성, 셀러리맨 남성, 신장 160cm쯤의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전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범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선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질 만한 물건을 모두 가져갔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선 그대로 남겨두고 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범행에 규칙성이 없는 것과 같은 장소, 비슷한 거리에서 4번이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대담하다기보다 비상식적 행동이므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났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해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주쿠뿐 아니라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호텔에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겠다며 고수했던 방침을 없애고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장화홍련이었습니다.